이 영상에서는 N8N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싼 개발팀을 고용하는 대신 이 도구를 사용하면 자동화 워크플로우와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 24시간 365일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경험이 없어도 되고 심지어 무료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8N에서 간단한 AI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방법, 에이전트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방법, 에이전트를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설정하는 방법,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 베이스를 추가하는 방법, 맞춤형 이메일 브리핑을 자동으로 보내는 방법, 그리고 템플릿을 활용해 다음 워크플로우를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N8N을 사용해 나만의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N8N 계정이 필요합니다. 가입하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N8N 클라우드의 최저가와 14일 무료 체험 혜택을 받아보세요. 장기적으로 N8N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직접 서버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카드와 설명란에서 단계별 설치 영상, 링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 데모에서는 무료 N8N 클라우드 체험에 가입해 보겠습니다. 가입을 시작하려면 N8N 홈페이지에서 Sign Up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정을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간단한 온보딩 설문을 완료하세요. 원한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개의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Start Automating을 클릭해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N8N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N8N 개요 페이지에 도착하면 Start from Scratch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첫 번째 단계인 트리거를 추가하겠습니다. 트리거를 채팅 메시지로 설정한 후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리거 노드 오른쪽에 있는 작은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워크플로우의 액션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후 AI를 선택하고 이어서 AI 에이전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AI 에이전트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주요 AI 에이전트 노드와 입력을 제공하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또한 브레인 또는 추론 엔진, 메모리, 도구를 위한 서브노드 커넥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 이후의 단계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AI 에이전트의 작업 결과를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와 대화할 수 있도록 브레인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nthropic, Azure, AWS, DeepSeek, Gemini, Grok, Llama, OpenAI 등 대부분의 주요 LL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OpenAI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원하는 LLM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한 다음 OpenAI 계정과 연결하기 위해 자격 증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미 챗GPT 구독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에서 OpenAI를 사용할 때는 API를 이용하게 되며 따라서 월 정액 요금제가 아니라 토큰당 과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API를 사용하려면 OpenAI 계정에 소액을 충전하고 시작을 위해 API 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플랫폼 OpenAI 콤으로 이동한 후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세요. 이 부분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온보딩 절차가 필요한 모든 설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API 키를 발급받은 뒤 최소 $5를 계정에 충전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API 키는 본질적으로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이 키는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API 키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당신의 OpenAI 계정에 접근할 수 있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신의 자격 증명을 이용해 OpenAI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모두 당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OpenAI는 이 API 키를 단 한 번만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 복사해서 비밀번호 관리 앱과 같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키를 안전하게 기록했다면 N8N으로 돌아가 OpenAI API 키를 붙여넣고 저장하세요. 이제 OpenAI의 챗GPT가 우리 에이전트의 두뇌로 연결되었습니다.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를 해봅시다. 오픈 챗 버튼을 클릭하고 간단히 헬로라고 입력해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인사에 대한 응답과 함께 N8N에서 성공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가 최근 상호작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추가해 봅시다. 메모리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후 Simple Memory를 추가하세요. 이제 AI 에이전트는 최근 몇 번의 상호작용을 참고하여 다음 응답에 필요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에게 몇 가지 도구를 제공해 봅시다.
우리는 일일 브리핑 에이전트를 만들 예정이며 브리핑의 일부로 에이전트가 재미있는 사실을 찾아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도구를 추가한 다음 위키피디아를 검색해서 추가하세요. 위키피디아 도구는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으니 그냥 Back to Canva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가 구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신 뉴스 기사를 브리핑에 포함할 수 있게 해봅시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SERP API를 검색해서 추가하세요. Create New Credential을 클릭하세요. 이제 SERP API에서 API 키를 받아야 합니다. SERP AB, 컴에 접속해 계정을 등록하세요. 회원가입을 하면 결제 전에 사용할 수 있는 100회의 무료 API 호출이 제공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계정 개요 페이지에서 개인 API 키를 복사하세요. 이 키는 반드시 비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 API 키를 NPARN에 입력한 후 Save를 클릭하세요. 이제 AI 에이전트의 주요 구성 요소들이 모두 연결되었으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늘의 뉴스 기사를 알려달라고 하고 위키피디아에서 무작위 동물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도 말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프롬프트를 받아 오픈AI로 생각하고 웹에서 뉴스 기사를 검색한 뒤 위키피디아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찾아내어 마지막으로 채팅에 응답을 반환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기본적인 AI 에이전트를 설정했지만 현재로서는 엔파렌 내부에서만 에이전트와 대화할 수 있고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가 프롬프트 없이 스스로 동작하도록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에이전트를 도구가 있는 챗봇에서 매일 브리핑을 보내주는 자율적인 작업자로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구와 예약된 트리거,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확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에이전트의 작업 결과를 엔파렌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곳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먼저 에이전트가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도구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Open Weather Map을 검색해서 선택하세요. 이 역시 API 키가 필요합니다. Open Weather Map org에 접속해서 계정을 만드세요. 가입이 완료되면 프로필의 API 키 섹션에서 API 키를 복사하세요. 그런 다음 NPARN으로 돌아와서 새 API 키를 붙여넣어 계정을 연결하세요. 다음으로 날씨 리포트를 위한 위치를 추가해야 합니다. Open Weather Map org로 돌아가서 도시를 검색한 후 검색 결과에서 해당 도시를 열고 도시 이름을 정확히 복사해서 엔파렌의 도시 입력란에 붙여넣으세요.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려면 노드 설정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단계 실행을 클릭하면 됩니다. 설정이 제대로 되었다면 오른쪽 출력 패널에 상세한 날씨 정보가 표시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에이전트를 매일 같은 시간에 실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트리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채팅 메시지 트리거 노드 위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새 트리거 노드를 추가한 후 스케줄에 따라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케줄 트리거 설정이 열리고 매일 오전 8시에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단계 실행을 클릭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캔버스로 돌아오면 트리거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아직 아무 곳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에서 AI, 에이전트 노드의 왼쪽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두 번째 트리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매일 오전 8시에 AI 에이전트를 시작하는 트리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에이전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다음으로 에이전트에게 지시를 내려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노드를 열면 첫 번째,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해 연결된 채팅 트리거 대신 노드 설정에서 사용자 지정 프롬프트를 정의하도록 프롬프트 소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어 봅시다.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때마다 LLM에 전송될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지시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샌프란시스코의 날씨를 수집하고 긍정적인 트렌드의 뉴스 기사 두세 개를 모으며 위키피디아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찾아주세요. 이전 날과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마크다운 형식의 미니 이메일 뉴스레터처럼 작성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프롬프트 템플릿의 기본이 됩니다. 이제 변수, 즉 입력 필드라고도 하는 기능을 사용해 프롬프트의 정보를 동적으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프롬프트 끝에 오늘 날짜라는 텍스트를 추가해 봅시다. 그 다음 왼쪽 패널에 있는 스케줄 트리거에서 타임스탬프를 끌어다 놓아 봅시다. 이제 단계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이 노드를 실행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받아봅시다. at simple memory 하위 노드에서
세션 아이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채팅 트리거 없이 에이전트를 시작할 때는 메모리에 세션 아이디를 수동으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더 복잡한 설정에서는 세션 아이디를 동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고정된 아이디나 변하지 않는 아이디를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디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Simple Memory 노드에서 세션 아이디를 아래에서 정의로 바꾸고 키에는 myTestID와 같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캔버스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를 다시 테스트해 봅시다. 이제 잠시 생각한 후 에이전트가 마크다운 형식으로 응답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고 그 프롬프트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이전트에게 목표를 주었지만 그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에이전트는 사용 가능한 도구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그 중에서 일일 브리핑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할지 결정합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작업한 결과를 받아서 우리의 인박스로 보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노드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앱에서 작업 실행을 선택한 후 지메일을 검색해서 선택합니다. 지메일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지 보내기 작업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지메일 계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N8 N-Cloud를 사용 중이라면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로로 그인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호스팅하는 경우에는 그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uth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구글 계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Auth를 설정하려면 몇 가지 추가 단계가 필요하며 이 튜토리얼의 범위는 벗어납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에 유용한 영상이 포함된 과정을 안내하는 링크를 설명란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구글 계정을 연결한 후에는 받는 사람 칸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기로 매일 브리핑이 전송됩니다. 브리핑 날짜에 따라 제목을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aily Briefing이라고 입력한 다음 왼쪽 패널의 스케줄 트리거 출력에서 읽기 쉬운 날짜 변수를 끌어다 놓으세요. 다음으로 AI 에이전트 단계의 출력 변수를 메시지 필드에 끌어다 놓으세요. 이 단계만 따로 테스트해서 모든 데이터가 포함된 이메일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른쪽 상단에 단계 실행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받은 편지함을 열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메시지는 왔지만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브리핑을 단순한 텍스트 덩어리로 받는 대신 예쁘게 꾸며진 뉴스레터 스타일의 이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꿔봅시다. 다음으로 AI 출력 결과를 마크다운 형식에서 HTML로 변환하는 데이터 변환 단계를 추가하겠습니다. 지메일은 HTML 메시지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캔버스에서 출력 화살표 선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 지메일을 흐름에서 잠시 분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후처리 작업을 추가하겠습니다. 데이터 변환에서 마크다운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드를 마크다운에서 HTML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AI 출력 변수를 마크다운 필드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단계 실행을 클릭해서 테스트해 봅시다. 출력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HTML을 더 예쁘게 꾸며봅시다. HTML 단계 이후에 독립형 오픈AI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델의 메시지 보내기 작업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모델을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의 메시지 역할을 user에서 system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일반 사용자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먼저 전달되는 것으로 LLM에게 의도된 목적과 기대되는 응답에 대해 미리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 시스템 프롬프트는 당신은 유용한 어시스턴트입니다. 이지만 LLM이 추가 입력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이 문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에는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아래에 HTML을 이메일용 인라인 CSS 스타일링을 사용해 예쁘게 꾸며주세요. 현대적인 뉴스레터처럼 포맷해주세요. 헤더 요소 없이 결과만 출력해주세요. 다음으로 메시지 추가를 클릭하고 역할을 사용자로 유지한 채 마크다운을 HTML로 변환한 결과가 담긴 변수를 사용자 메시지 필드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2단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메일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메일 메시지에 사용할 변수를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고 오픈AI 이메일 꾸미기 단계에서 생성된 콘텐츠 변수를 끌어다 놓은 다음 이 단계를 실행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받은 편지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정말 멋지게 보이네요.
이제 에이전트의 여러 단계를 개별적으로 실행해 봤으니 전체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해서 오전 8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캠퍼스로 돌아가서 워크플로우 실행을 클릭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실행됩니다. 여러 단계가 처리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완료되면 성공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잘 작동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워크플로우에 스프레드시트를 연결해서 에이전트가 뉴스나 재밌는 사실을 찾을 때 피해야 할 주제를 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매일 브리핑에서 나온 뉴스와 재미있는 사실들을 기록해서 에이전트가 이 로그를 참고해 어떤 주제를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글 시트의 Date, News, Fun Facts라는 3개의 열 헤더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N8N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N8N 안에 구글 시트 노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구글 시트를 에이전트의 또 다른 도구로 그냥 연결하면 될 것 같지만 여기서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과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도 한 가지 명확한 일을 맡겼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시키면 두 가지 일 중 하나 또는 둘 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우리는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완전히 별도의 결과물, 즉 로그를 생성하라고 하면 주된 작업에서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이 두 번째 작업을 아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처리할 또 다른 AI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의 마지막에 새로운 액션을 추가해 봅시다. 플러스를 클릭한 다음 AI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M8N에 통합된 주요 LLM 중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OpenAI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모델의 메시지 보내기 액션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모델을 선택한 후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데일리 브리핑에서 뉴스와 재미있는 사실을 관련된 구글 시트 문서의 해당 열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른 AI가 당신의 작업 결과를 읽을 예정이니 적은 토큰 수로도 쉽게 파싱하고 요약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상세하게 포매팅해주세요. 다음으로 사용자 메시지를 추가하겠습니다. LLM에게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데일리 브리핑이라고 입력한 후 이전 단계의 출력에서 데일리 브리핑의 마크다운 또는 HTML 버전 중 하나를 변수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제 이 LLM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 시트를 제공하고 구글 자격증명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을 행 가져오기 get row에서 행 추가 append row로 변경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드롭다운에서 앞서 생성한 구글 시트 로그를 추가하고 헤더가 있는 시트를 선택합니다. 이제 스케줄 트리거에서 타임스탬프 변수를 가져와 날짜가 필드에 끌어다 놓습니다. 나머지 두 열에는 AI 버튼을 클릭하여 AI가 뉴스와 재미있는 사실, Fun Fact 필드에 어떤 정보를 추가할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제 로그를 생성하기 위해 모든 것이 연결되었으니 AI 단계를 실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새로운 행이 추가되고 각 열이 올바른 정보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에 정보를 추가하고 있으니 뉴스 검색과 리포트 생성을 하기 전에 해당 로그를 검토하는 단계를 워크플로우 초반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이전에 AI 노드를 설정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스케줄 트리거와 AI 에이전트 노드 사이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새 액션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AI를 선택한 후 OpenAI를 선택합니다. 액션으로는 모델의 메시지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액션 설정이 로드되면 드롭다운에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연결된 구글 시트를 검토하여 이전 데일리 브리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재미있는 사실이나 뉴스 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AI가 브리핑에서 피해야 할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생성하세요. 이 노드에서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하든 사용자 프롬프트를 사용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프롬프트만 제공하고 추가 입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데모에서는 시스템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캠퍼스로 돌아가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AI 노드의 도구를 추가한 다음 구글 시트를 검색해서 선택하세요. 작업 오퍼레이션은 행 가져오기 get rows로 그대로 두고 이전에 기록된 브리핑이 저장된 문서와 시트를 선택하세요. 캔버스로 돌아가서 새로 추가한 AI 노드 위에 있는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이 단계를 테스트하고 샘플 출력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AI 에이전트 노드의 지침을 업데이트해서 새로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 노드를 열고 프롬프트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세요. 다음 주제는 피하세요. 그런 다음 새로 추가한 메시지 및 AI 모델 단계의 출력으로 생성된 콘텐츠 변수를 드래그해서 넣으세요. 다음으로 AI 에이전트 노드를 실행하여 새로운 입력과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세요. 잠시 처리가 진행된 후 모든 설정이 올바르게 완료되었다는 성공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하단 패널의 출력 섹션이나 AI 에이전트 노드 설정 창이 오른쪽 패널에서 AI 에이전트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에이전트가 완전히 설정된 상태이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캔버스에서 워크플로우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세요. 평소처럼 이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각 노드가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에이전트 노드가 생각하고 도구를 사용한 다음 다시 생각한 후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출력을 생성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실행이 완료된 후 성공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이제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작업을 보존하세요. 그런 다음 에이전트를 매일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려면 상단에 있는 비활성화됨이라고 표시된 토글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하세요. 그 후 워크플로우가 이제 활성화되었다는 성공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메일 요약을 보내주고 이전 요약에서 작성한 내용을 기록하여 중복된 정보를 반복해서 보내지 않는 완전한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가 매일 오전 8시에 실행되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받은 편지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결정해 줍니다. 에이전트를 실제로 운영하기 전에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드레일을 설정하세요. 에이전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세요.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명시하고 그 초점을 좁게 유지하세요. 에이전트가 실행된 후 검증 단계를 추가하여 간단한 품질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사용할 도구를 제한하세요. 에이전트에게 정말 필요한 도구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구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고 그만큼 에이전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셋째,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하세요. 템플릿을 사용하면 결과물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도 쉬워집니다. 날짜, 이전 결과 또는 다른 워크플로우 데이터를 변수로 삽입해 구조를 잃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을 예상하세요. 버그와 오작동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입력값을 확인하고 노드 설정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장된 엔파렌 AI 어시스턴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오류 메시지에는 AI가 생성한 제안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빠른 실행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노드에는 관련 문서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엔파렌에는 콘텐츠 요약, 이메일 응답, AI 어시스턴트와 같은 일반적인 설정에 적합한 워크플로우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엔파렌의 템플릿 탭으로 이동해 만들고자 하는 것과 비슷한 항목을 검색하세요. 워크플로우를 미리 볼 수 있고 무료로 사용을 클릭한 후 템플릿을 복사하면 됩니다. 다시 엔파렌 작업 공간으로 돌아가서 빈 워크플로우를 열고 메이키에서는 커맨드 V, 윈도우스에서는 컨트롤 V로 붙여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노드와 연결이 포함된 전체 설정이 가져와집니다. 여기서 API 키를 입력하고 프롬프트를 조정하거나 트리거를 변경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예시를 통해 배우거나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작동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워크플로우를 템플릿으로 내보내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것을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템플릿이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을 보셨으니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엔파렌을 좋아하지만 완전한 제어와 더 낮은 월 요금을 원한다면 셀프 호스팅이 정답입니다. 엔파렌 사이트에서 가입하면 엔파렌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용해온 엔파렌 소프트웨어이고 둘째는 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 즉 호스팅입니다. 그렇다면 셀프 호스팅이란 무엇일까요? 셀프 호스팅이란 엔파렌을 자신의 시스템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개인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를 끄는 순간 워크플로우도 멈추게 됩니다.
또한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대부분의 컴퓨터가 24시간 내내 가동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위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지는 VPS, 즉 가상사설 서버입니다. VPS를 사용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전용 원격 컴퓨터 시스템을 얻을 수 있고 보안도 유지되며 개인 파일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N8N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셀프 호스팅에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해서 VPS는 한 달에 약 $5 정도이고 N8N은 무료입니다. 워크플로우나 실행 횟수에 제한이 없고 하드웨어와 업데이트에 대한 완전한 제어권이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커스텀 노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그 과정에서 유용한 데브옵스 기술도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 설치와 유지 관리는 모두 본인의 몫입니다. 즉, 업데이트, 보안, 확장성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공식적인 지원도 없고 서버가 다운되면 워크플로우도 멈추게 되며 직접 고칠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이걸 커피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셀프 호스팅은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저렴하고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지만 직접 손이 가고 커피 머신도 관리해야 합니다. N8N 클라우드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격은 더 비싸지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처리해 주기 때문에 자동화 구축처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셀프 호스팅에 관심이 있다면 월 $5 미만으로 5분 만에 설정하는 방법을 다룬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영상 썸네일이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시작해보세요.